엄마, 오늘 남자친구 데려와도 돼요? 지우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23 딸아이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는 거였어요. 기쁘면서도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현관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성민이라고 합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고요. 거실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직업을 물었을 때 그는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말투는 부드러웠고 대답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나이를 물었더니 35이라고 했어요. 12살 차이였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성민 씨는 완벽했습니다. 지우 컵에 물을 채워주고 반찬을 먼저 권했어요.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9시쯤 성민 씨가 일어났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남편은 괜찮은 사람 같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성민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지우 어렸을 때 사진들을 넘기다가 10년 전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제 친구 미라 딸이 실종됐을 때 모아뒀던 기사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속에 있는 사진. 참고인 조사라는 제목 아래 모자이크 처리된 얼굴.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당시 미라가 울면서 보여줬던 그 사람. 그 밑에 적힌 이름. 강성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같은 이름이겠지. 흔한 이름이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마주쳤던 그 차가운 눈빛. 10년 전 모자이크 사진 속 남자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실종된 날 그 아이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오빠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라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지금도 퇴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자가 우리 지우와 사귀고 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문 스크랩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만약 제 예감이 맞다면 우리 지우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지우가 나간 뒤 저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어요. 강성민. 그리고 10년 전 날짜를 함께 검색했습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중생 실종 사건, 참고인 조사, 마지막 목격자 진술, 혐의 없음 처분.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10년 전 그날 윤은지라는 15살 소녀가 집을 나서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강남역 근처 카페였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강성민이었습니다. 당시 25살이었던 그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지금 우리 지우와 사귀고 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할 말 있어. 성민 씨 말인데. 하지만 지우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설마 뒷조사한 거야? 아니, 우연히 알게 됐는데 10년 전에 여중생 실종 사건이 있었거든. 그때 그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어. 그래서 참고인이잖아. 범인도 아니고. 엄마는 내가 연애하는 게 싫은 거잖아.
인정해. 엄마가 질투나는 거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밤 10시쯤 지우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성민 오빠한테 물어봤어. 오빠가 다 설명해줬어. 10년 전 일. 자기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경찰한테 협조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는 거.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강성민이 지우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뻔했습니다.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그리고 우리 딸은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지우야, 그래도. 엄마, 이제 그만해. 오빠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엄마가 이러면 나 정말 화난다. 지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제가 틀렸을까요? 혹시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더 깊이 파헤쳐야 했어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지우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위험하다고. 다음 날 저는 송파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은지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곳이었어요. 10년 전 윤은지 실종 사건 말인데요. 당시 참고인이었던 강성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 딸과 사귀고 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님,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어요. 강성민 씨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고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경찰서 다녀왔어. 하지만 남편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또 그 얘기야? 지우한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알아? 애가 어제 울면서 나한테 전화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10년 전 은지가 실종되고 며칠 후 미라가 제게 뭔가를 맡긴 일. 은지의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 핸드폰을 찾았어요. 전원을 켜니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5번 틀리면 잠기는 시스템이었어요. 4번째 시도 후 멈췄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핸드폰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풀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핸드폰을 받아들더니 놀랐습니다. 혹시 윤은지 양 핸드폰 아닌가요? 저도 당시 경찰 의뢰로 이 핸드폰 복구 작업을 했거든요. 당시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삭제된 메시지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3년 전에도 비슷한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21살 여대생이 남자친구와 만나러 나갔다가 실종된 사건. 그 남자친구 이름이 강성민이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이 피해자 어머니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 딸이 그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것, 10년 전 은지 사건을 알게 된 것.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요. 제가 아는 것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수척한 얼굴의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박진숙,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 딸 이름은 민지예요. 3년 전 21살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교 3학년이었고 꿈도 많았죠.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서 남자를 만났대요. 진숙 씨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였어요. 민지가 그 사람을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강성민. 30이 넘었다고 했죠. 저는 반대했어요. 근데 민지는 듣지 않았어요. 오빠는 나를 이해해준다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가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그 사람 어땠어요? 처음엔 정말 착해 보였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았어요. 민지가 점점 변했어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다 어느 날 민지가 나갔어요. 성민 씨 만나러요. 주말 여행 간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진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성인이 남자친구랑 여행 간 건 실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겨우 수색을 시작했죠. 성민 씨를 찾아갔는데 카페는 이미 문을 닫았더라고요. 주소도 가짜였어요. 그럼 경찰은 뭐라고 했어요? 수사는 했어요. 근데 증거가 없대요. 그 사람은 민지랑 헤어졌다고 주장했고요. 진숙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이 뭔가 했다는 거.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도 못 잡는 거예요.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을까요? 진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혼자 조사했어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 윤은지 양 사건. 그것도 강성민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은지, 3년 전 민지, 그리고 지금 지우. 패턴이 보였습니다. 더 있어요. 진숙 씨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1년 전에 실종 신고됐다가 스스로 취하한 사건이 있었어요. 25살 여자였는데 예전에 올렸던 사진에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강성민이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성민은 단순한 나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자였어요. 수연 씨, 딸분 지켜야 해요. 그 사람은 위험해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은지 양 핸드폰에 뭔가 있을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핸드폰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15살 소녀가 핸드폰 비밀번호로 무엇을 설정했을까요? 저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은지는 6월 25일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비밀번호는 이미 틀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미라가 울면서 했던 말. 은지가 생일을 싫어했다고요. 같은 날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넘기며 단서를 찾았어요. 그러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지가 강아지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사진 뒷면에 몽이와 함께 마이너스 2010년 6월 25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몽이. 은지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몽이의 추모 사진이었어요. 몽이는 은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죽었습니다. 6월 25일. 다시 은지 생일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625.
화면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열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성민 오빠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다정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부모님한테 우리 얘기하지 마. 어른들은 이해 못해. 친구들이랑 놀지 마. 나만 믿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15살 소녀를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오빠, 지금 어디야?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안 보여. 무서워. 10년 전 그날 오후 4시 32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삭제된 메시지 복구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은지를 몰래 찍은 사진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 앞에서 스토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 사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지야 왔구나. 강성민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여기 왜 이렇게 으슥해? 무서워. 괜찮아. 우리끼리 있으려고. 오빠, 나 집에 갈래. 은지야, 내가 나 좋아한다고 했잖아. 싫어. 나 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 저는 곧바로 모든 파일을 제 핸드폰으로 옮겼습니다. 지우 방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지우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가져와 카톡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지우야,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둘이서. 좋아요, 오빠. 금요일 저녁에 데리러 갈게. 금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우가 학교 간 후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은지의 핸드폰과 모든 파일을 들고요. 10년 전 윤은지 실종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음성 파일을 들려주고 메시지들과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이건 대단한 증거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제 딸과 사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여행 간다고 했어요. 형사는 즉시 컴퓨터로 강성민을 조회했습니다. 이 사람 3년 전에도 실종 사건 관련자였네요. 긴급 사건입니다. 지금 즉시 소환장 발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따님한테 연락하세요. 절대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저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절대 성민 씨 만나지 마.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지우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 학생이요? 오늘 결석했는데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학교 간다고 나갔는데요. 그때 지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 엄마세요? 지우가 오늘 아침에 연락 왔었어요. 성민 오빠랑 여행 간다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래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늦었던 거예요. 저는 형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딸이 벌써 그 사람이랑 갔어요. 형사가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강성민의 차량이 고속도로 CCTV에 찍혔다고 했어요. 방향은 강원도 쪽이었습니다. 저도 갈래요. 제 딸이에요. 저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한 폐건물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저기 강성민 차량 있습니다. 형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사들이 방마다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 방에서 여기 있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지우가 보였어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요. 지우야. 저는 달려가서 지우를 안았습니다. 테이프를 떼어냈어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가 왔어. 그런데 강성민은 없었습니다. 도주한 것 같았어요. 지우야, 무슨 일 있었어? 처음엔 정말 여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빠가 갑자기 변했어요. 표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차갑고 무섭게. 구급차가 왔고 지우를 검진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경찰은 강성민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말 들을걸?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강성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강성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지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누군가 밖에 있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강성민이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성민이 우리 집 앞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지우를 깨워 화장실로 피신시켰습니다. 문을 잠그고 욕조 뒤에 숨었어요. 그때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성민이 창문을 깨고 들어온 거예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소리. 지우야, 지우야, 어디 있어? 강성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섬뜩하게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발소리가 화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갔어요. 경찰 불렀어. 곧 올 거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성민이 웃었어요. 어머님 계셨네요. 어머님이 다 망쳤어요. 우리 사랑을. 사랑? 그게 사랑이야? 어린애들 속이고 다치게 하는 게. 어머님은 몰라요. 지우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거짓말. 너는 지우를 조종한 거야. 은지한테 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듣자 강성민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은지. 그 애도 날 사랑했어요. 민지도. 모두 날 사랑했어요. 갑자기 문을 박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지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딸을 더 꽉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거예요. 강성민이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경찰들이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기요. 창문으로 도망갔어요. 경찰들이 추격했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들어왔어요. 잡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강성민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았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머님, 끝까지 방해하셨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감옥에서 나오면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어요. 너는 이제 끝이야. 은지, 민지, 그리고 우리 지우. 모두의 증언이 있어. 너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야. 강성민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고 차는 떠났어요. 저는 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딸이 제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널 지켰잖아. 그날 밤 집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성민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은 그를 살인, 살인미수, 감금, 스토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은지와 민지의 유골도 발견됐고요. 재판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지우도 그곳에 있었어요. 지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강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예전의 완벽한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친절하고 다정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친구들 만나지 말라고 하고 엄마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고 저를 고립시켰어요. 그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어떻게 강성민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까? 어머니의 직감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10년 전 친구 딸이 실종됐을 때 참고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제 딸이니까요. 엄마는 포기할 수 없어요. 설령 온 세상이 저를 이상하다고 해도 제 딸을 지키는 게 제 임무니까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기징역. 강성민은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됐어요. 법정을 나오는 길에 박진숙 씨를 만났습니다. 민지 어머니요. 그분이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수연 씨 덕분에 민지도 정의를 찾았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지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너를 더 잘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게 엄마니까. 넌 내가 낳은 딸이고 엄마는 널 평생 지킬 거야. 지우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신병원에 있는 미라를 찾아갔습니다. 미라야 나야. 수연이. 미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아. 은지 찾았어. 그 사람 잡았어. 이제 은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원을 나오는 길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지야, 민지야, 이제 편히 쉬렴.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할게요. 엄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나 상담 받기로 했어. 트라우마 치료. 그리고 심리학과로 전과하려고. 나처럼 조종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나는 엄마가 있어서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지우가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 우리 이제 괜찮을까? 그럼. 우리는 이겨냈잖아. 앞으로도 이겨낼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지우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걸. 범인을 잡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함께.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딸로서, 서로를 지키는 가족으로서, 그래도 엄마니까요.